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 최초의 여자 시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홈리스 피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현실적으로는 시장이 관련 예산 집행 등에서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이슈에서 공약을 지키기까지 장애가 있습니다. 미국인의 경제에 대한 확신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수치와 이자율 인상 여부가 발표됩니다. 남은 12월의 주식시장은 이에 따라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아리조나 주지사가 3,000개의 컨테이너를 멕시코와의 국경에 세워 논란입니다. 미국이 미국인이 희생된 페남 여객기 폭탄을 만든 리비아 용의자를 34년 만에 미국 법정에 세웁니다. 당시 항공기 폭발로 270명이 숨졌고 190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주변에서 25일 동안 탐사하고 지구로 무사 귀환함으로써 2년 안에 여성과 유색인종의 달 탐사에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로서 처음 4강전에 진출해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프랑스와 겨룹니다. 축구 대가 가운데 유일하게 4강에 진출한 메시와 아르헨티나, 페널티킥의 왕 크로아티아와 4강전을 치릅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꼭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전국적인 언론도 캐런 베스 시장의 토요일, 일요일, 형식적인 취임, 그리고 취임식까지 끝나고 오늘 새벽 0시부터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 카루소라는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셨던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를 4만 5천 표 정도 차이로 이기고 캐런 베스가 당선이 됐습니다. 69세고 처음에는 이제 커뮤니티 운동가로 출발을 해서 주에서 의원을 지냈고 연방 의원을 37지구와 33지구에서 6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의회 지역구의 그 주민이 한 7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그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LA 시장이 400만 명이 주민이니까 훨씬 많은 거죠. 지금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의원의 지역구 40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밀쉘 스틸 의원의 지역구인 45지구가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LA 시인데 시는 4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고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 일찍 로스앤젤레스로 오신 분들이라면 93년에 은퇴를 한 탐 브래들리 시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초의 흑인이었고 흑인 남자였고 지금은 흑인 여자이기 때문에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인데 당시에 이제 탐 브래들리 시장이 20년 동안을 가장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래 시장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두 번째 흑인 여성으로서는 로스앤젤레스 역사 24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무튼 6번이나 연방 하원 의원을 하고 지금 이제 LA 시장이 되는데 워낙에 미국에서 도시로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주목을 했고요. 어제 보니까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그 스티비 원더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 춤추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것조차도 새로운 신임 시장에게 도전이 될 텐데 마스크 쓰라는 것을 굉장히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이 코비드 19이 아주 지금 강하게 많이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도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LA 시장 취임식에 따단
네, 이렇게 했고 이제 어제 그 취임식을 할 때의 선서는 역시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그 상원의원이었고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었고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은 말씀드렸죠. 이 캐런 베스와 마찬가지로 유색 인종으로서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처음 미국 그 부통령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선서를 주도를 해서 여러분들 뭐 늘 그 알고 계시는 뭐 법에 준수해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서 시장직을 다할 것이며 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I, Karen Ruth Bass, I, Karen Ruth Bass, do solemnly swea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and the Charter of the City of Los Angeles, and the Charter of the City of Los Angeles. 네, 세 번이 돼야지 되는군요. 이 시장 선거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을 준수하고 LA시의 헌장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장으로 일하겠다는 선서였습니다. duties And I will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of mayor of the office of mayor according to my best ability. according to my best ability. Madam Mayor. 네, 이 웃음소리는요, 캐런 베스 웃음소리가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홈리스 사태를 얘기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가 변곡점인데, 기후변화라든가 주택난, 코비드, 이런 모든 문제, 그렇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아주 매직과 같은 파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직이다, 매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이제 오늘 오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청사진을 내놓을 텐데 홈리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start my first day as mayor at the city's emergency operations centers, where my first act as mayor will be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on homelessness. A state of emergency on homelessness.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그 기립박수를 쳤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반복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반복을 합니다. My emergency declaration will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crisis and break new ground to maximize our ability to urgently move people inside and to do so for good.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처음으로 시작할 게 홈리스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밖에서 집 없이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집이 있게 한다는 건데 공약은 첫 해에 17,000명의 홈리스 피플을 집을 갖게 한다. 그들에게 집을 찾아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약 7만 명의 홈리스 피플이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명 인구라고 잡으면 57명 중에 1명이 홈리스 피플이라는 얘기입니다. 57명 가운데 1명, 400만 명 가운데서 7만 명 정도가 홈리스 피플입니다. 그리고 홈리스 피플은 우리가 지나다닐 때 뭐 여러 가지 그 느낌으로 오는 것 무엇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범죄로도 연결이 되죠. 시장 첫날 업무에서 홈리스 피플을 이걸 어떻게 하면 막아보는가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아마 이 이슈는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도시에서 대부분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통합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된다. 단일한 그 전략을 가져야 되고 LA시를 넘어서 LA 카운티의 어떤 그 도움과 보조도 받아야 되고 주정부, 연방정부, 민간부문 모든 그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를 해야지만 이 홈리스 피플이 문제가 좀 고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연설이 누군가가 그 해클링을 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런 베스 의원의 경우는 가장 그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그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캐릭터는 화합하는 거거든요. 화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LA시 그 시 의원들이 15명이죠. 한 명 빼고는 다 왔습니다. 한 명은 지금도 굉장히 뉴스가 되고 있는 케빈 들레온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임기 끝난 사람 빼고는 다 왔고 게빈 뉴섬 주지사도 왔고요.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도 왔고 그리고 보니까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부지사도
최초의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참 많았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엘렌이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헝가리 대사로 갔었던 엘렌이 코날라스크 이 부지사도 있었고, 게빈 뉴섬 주지사도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정부와 로스앤젤레스 시가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 점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본인은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럴 때는 LA라는 대도시 시장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어제 그 취임식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각 분야에서 많이 왔었다는 것이 주목이 되고, 그게 과연 캐런 베스라는 정치인의 원래 화합을 잘하고 하는 것이 LA 시장으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 군데서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봐졌고요. 아만다 골먼, 저는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노란색 옷 입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 시인이죠. 시인이 시를 읽었는데, 어제도 그 시를 읽었는데 역시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이잖아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인데 there is a woman, 뜻이 있는 곳에 woman이 있고, where there is a woman, 여자가 있는 곳에 there is forever way, 영원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캐런 베스 최초의 241년 도시 역사상 여자 시장이 나온 그때 이제 맞는 얘기였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케빈 딜레온 그 시의원이 빠졌는데, 어제요 무슨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것 한다고 하고 본인이 빨간색 모자도 쓰고 어떤 파크에서 어린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케빈 딜레온 물러가라 하는 그런 그 직업적인 그 액티비스트요. 운동가들이 5명이 케빈 딜레온과 대치를 하다가 케빈 딜레온이 밀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굉장히 혼란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결국은 경찰 리포트까지 쓰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케빈 딜레온 시 의원은 어제 참석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오늘 이제 날이 밝았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서 어떻게 첫 번째 일, 항상 첫 번째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넘버원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인데, 홈리스 피플에 관한 것이라고 하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저녁 뉴스를 들을 때쯤이 되면은 또 다른 캐런 베스 LA 신임 시장의 연설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경제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네, 캐런 베스 벌써 일을 시작을 해서요. 뭐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 시장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조금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게 그냥 만약에 국제뉴스로 들으면 그냥 그런가? 안 들어도 되나? 하는 거지만 미국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뉴스 하나,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 공화당이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다음 섹션에서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캐런 베스 그 LA 시장이 어제 그 취임사에서 했었던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자신의 그 프라이어리티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오늘은 써놓은 그 원고를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갤럽이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갤럽의 경제 신뢰 지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최악은 마이너스 100, 최고는 플러스 100, 플러스 100까지 갔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니까
11월에서 12월로 넘어오면서 조금 좋아졌다는 겁니다. 6월 달이 최악이었습니다. 그 지수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사이인데 58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8이었고요. 10월 달에도 마이너스 45 아직도 네거티브 쪽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아주 좋다.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가 아주 좋아요. 14% 나쁘죠. 49%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이 여론조사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1,02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4%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39 최악이었던 6월 달에 마이너스 58이었고 10월 달에 마이너스 45였는데 그것보다 마이너스에서 줄어든 거예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오는 지금은 39. 경제 아주 좋아요. 아주 좋거나 좋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은 15%. 나쁩니다. 46%. 10월 달에 49%보다는 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경제, 경기, 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냥 쏘쏘, 그럭저럭 합니다. 40%입니다. 이것보다 지금 6월 달에 58%라고 마이너스 58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이너스 58 지수보다 더 나빴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최근에는 2007년, 2008년 재정 상태 무너지고 파생 상품 나오고 부동산 거품 나고 테크 거품 나고 했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72였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9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추세를 보면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앞으로 방향이 어떨 것 같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중간 선거 이후에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솔린 값도 아무래도 내려가고 6월에 최고치에서 지금 내려갔으니까는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 하는 것이고 어제부터 미국 뉴스를 보신 분이라면 가장 많이 시간대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미국에 잡혀서 워싱턴 DC로 곧 이송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1988년도에 폭탄을 만들어서 270명을 숨지게 한 리비아 사람이다. 34년 만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겁니다. 미국이 34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도 그때 12월인가 그랬어요. 아부 아길라 마수드라는 리비아 사람이 12월 21일이었네요. 페남 103기, 보잉 747기였죠. 여기에 화물칸에 폭탄을 장착을 해서 사람들이 270명이 숨졌고 190명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런던에서 뉴욕의 케네디 공항이었겠죠. 그쪽으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락커비에서 그래서 락커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한 21개국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비행기니까. 그리고 190명이 미국 사람이었고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단체로 귀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대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의 지시였다. 카다피가 2011년에 숨졌지만 1988년도에 어떠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테러인 거죠. 비행기 테러였는데 카다피의 지시였다 해서 화물칸에 폭탄이 장착되고 폭탄을 직접 장착한 사람 종신형 선고받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사람은 34년 동안 추적한 끝에 폭탄을 제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리비아 정보국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폭탄을 제시를 했다 하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기소를 하고 이게 2년 만에 행정부가 바뀌면서 그대로 이어져서 미국 사람들을 숨지게 한 그 인간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워싱턴 DC에서 며칠 안에 곧 법원에 서겠죠. 여러 가지 도전은 있을 겁니다. 그 옛날의 것을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추적을 했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그냥 덮지 않는다. 힘들다고 하면서 10,000명 이상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주변에 인가도 있어서 인가에서 숨진 사람도 11명 있는데 270명 사망자에 포함됐는데 그걸요 잔해가 쫙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것을 845제곱마일
그 정도 넓이에 흩어진 것을 다 추스려서 분석을 하고 34년 동안 10,000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이 10,000명 인터뷰는 국제적인 인터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랬다. 2011년에 이제 카다피가 그렇게 숨짐으로 인해서 이게 끝났는가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미국에 의해서 돌파구가 생겨서 그 용의자를 미국 법정에 세우게 된 그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끊임없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처우를 하는가, 이미 숨진 지 34년이 됐어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건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시작했던 것을 지금의 메릭 갈란드 민주당의 법무장관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는 민주당이 당적인 캐런 베스 시장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애리조나주의 주지사는 다음 달에 퇴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선거에 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임기 제한에 따라서 이제 애리조나의 그 주지사가 덕 두시 그 주지사가 퇴임을 하는데, 퇴임하기 전에도 애리조나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국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가 심하다 해서 계속 벽을 쌓아왔습니다. 돈이 얼마를 들었던 거라고 하던가요? 9,500만 달러 프로젝트인데 다음 달에 나가지만, 그리고 당선자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인데 계속하겠다. 계속 컨테이너를 쌓고 있어요. 컨테이너가 엄청 크잖아요. 그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더군요. 2층으로 쌓는데 나갈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지사의 뜻은 이거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데 국경을 지켜야지 된다는 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땅에 주지사로서의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환경보호론자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방해가 아니라 이게 이제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에도 이렇게 산맥을 따라서 막 이걸 세우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그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 또 하나는 멕시코와 미국으로 무슨 뭐 철새도 있고 뭐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려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같은 생태계를 다 막는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 샌페드로 강도 이렇게 컨테이너로 딱 막아놓으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멸종위기 뭐 그런 그 생물 보호구역도 그곳에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이 컨테이너 같은 것을 또 세워놓으려면 그냥 어디서 갖다 실어서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주변에 산악지되고 하니까는 또 그 다이너마이트도 터트려야지 되고, 그럴 때 이미 야생동물의 도로는 그 차단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 환경보호론자들은 비난을 하고 있고, 연방정부도 그건 아니다 하고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연방이 있고 주정부의 권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나가는 그 애리조나 주지사가 연방정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이 고소장을 받은 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기각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해서 AP통신의 경우는 이 케이스를요, 심지어 그 박스에서도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 어차피 그 본인은 나가는 사람이고 새로 이제 주지사가 들어오고 하는데, 일부 그 박스의 커멘테이터도 뭐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쉐리프도 그쪽 지역이요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보도를 하고 있고, 팍스를 포함한 다른 이제 보수 언론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AP통신은 퇴임하는 주지사의 국경 분야에 대한 대담한 쇼다. 본인은 이제 임기 제한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대담한 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이 케이리 합스, 애리조나의 민주당으로서 당선이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팍스 로컬 뉴스 앵커를 제치고 그 사람 고소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그런데 뭐 그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케이리 홉스 주지사가 1월 5일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아직까지는 뭐 나가는 주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당장 뭐 그만둬라 뭐 그럴 권한도 없고요. 항상 주지사도 한 명, 시장도 한 명, 대통령도 한 명이잖아요.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그 민주당의 새로운 신임 주지사가
지지를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나가는 주지사인데도 계속 컨테이너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쌓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공화당에서는 이민, 국경 안보 이슈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조금 말씀드리고 갈까요? 주말에 재미있으셨어요? 먼저가 아니고 나중이죠. 프랑스와 잉글랜드. 제가 지금 잉글랜드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아주 친하고 유난히 뭐가 좀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영국 선수가 해리케인이요. 스트라이커가 뭐 하나 넣고 영국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페널티를 못해서 참 프랑스의 짐으로 인해서 참 아쉽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뭐 각계각층이 아니라 각 선수 각 나라마다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와 모로코가 대결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제일 큰 이변이 모로코입니다. 모로코가 FIFA 랭킹 22위인데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제 4강에 진출을 해서 프랑스와 겨루게 되는데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미,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금 4강에 진출한 국가인 것뿐만이 아니라 8강까지는 뭐 가나를 포함해서 뭐 우루과이 또 한 군데가 어디였었죠? 카메룬이었었죠. 그렇게 8강까지는 갔지만 4강은 이번이 아프리카에서 처음이고 아랍어를 말하는 아랍 국가잖아요. 그렇게도 처음인 건데 그래서 이게 제일 모로코야말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큰 이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호날두가 막 울면서 떠나고 이런 근데 모로코 태생의 선수들보다 모로코 태생이 아닌 선수들이 더 많고요. 코치도 프랑스 태생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며칠입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에 하는데 모로코가 본인들을 식민지로 오랫동안 지배를 했었던 그런 프랑스와 지금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물론 포르투갈도 모로코를 지배했었던 적이 있죠. 그 포르투갈도 이겼고 프랑스가 더 오랜 지배를 했으니까 프랑스와 이 모로코가 수요일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마 모로코가 이긴다면 지금까지 16강까지 올 때는 이변이 조금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이렇게 해서 결국은 8강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못했었고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좀 원래의 기본적인 전형적인 실력대로 되는가 보다. 아무리 축구가 그 나라의 선수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큰 유럽의 리그로 가서 뛰어서 실력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은 전통이네 하다가 모로코가 이렇게 포르투갈도 제쳐버리고 해서 이게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는 내일 그리고 시간은 전부 내일과 모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1시간 더 있으면 되는 아침 11시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정말 이제 유명한 대스타라는 대스타들은 다 나가고 딱 한 사람 메시 하나 아르헨티나에 메시 남아 있는 거잖아요. 큰 대단한 선수들은 메시가 남아 있는 거고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크로아티아는 뭐 일본하고도 그랬고 또 크로아티아가 브라질과 싸울 때도 페널티킥에서 4대2였었잖아요. 경기 자체는 1대1 무승부였다가 이 페널티에 강한 그런 이 크로아티아와 일단 아르헨티나가 싸우고 저는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가 훨씬 더 주목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경기 잘하고도 내용 좋아도 골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전통적인 국가들인 뭐 브라질이라든가 그 이전에 많이 떨어진 축구의 대가들이 포함된 그런 국가들의 그 축구 실력보다 못한 나라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축구는 여러 가지 퀄리티, 전체적인 뭐 골 점유율 등등의 뭐 스트라이커의, 디펜더의, 골키퍼의 이런 여러 가지 실력을 종합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골대 앞에서 누가 넣느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잔인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실력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축구가 그런 다른 그 몇몇 안 되는 스포츠들에 속하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는 그런 것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그 들쭉날쭉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2022년도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프랑스,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같은 조인 것 아시죠, 여러분? EF, 일본 다음이니까 F조죠.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조 1위로 올라갔고 크로아티아가 2위로 올라갔고 전부 벨기에를 누른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이 러시아에 대한 그 올림픽 그 얘기는 뒷부분에 우크라이나 내용 전해드리면서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그 11월에 인플레이션 발표되고요. 모레와 글피 월드컵 4강전 하는 날이랑 똑같네요. 내일하고 모레죠? 월드컵 4강전은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내일 인플레이션, 모레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인상을 얼만큼을 하나 안 하진 않겠죠 하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발표까지 하게 되는 거죠. 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게 될 경우 12월 남은 그 마켓도 뭐 연말 되면은 거의 부자들은 보통 때 코비드가 아니었을 때는 해외로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슬로우한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발표되는 그 인플레이션과 모레 발표되는 공개시장위원회는 13, 14니까 수요일에 발표되는 이자율 인상 현재로서는 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마켓이 조금 움직여질 수도 있겠죠.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401k 스테이트먼트 요즘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S&P 500가 한 17% 정도 내려갔다 하더라도 2008년 이후 최악이라 하더라도 뭐 본드 마켓도 뭐 많이 내려갔죠. 어쨌든 그리고 본드는 훨씬 낮지만 주식보다는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당연히 0은 아니겠지만 0일 수가 없죠. 목표치 자체가 2%인데 연준이 그렇지만 10월 달보다도 조금 더 슬로우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예상 플러스 기대이기도 합니다. 10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7.7% 올라갔는데 11월 달에 7.3%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마켓은 이자율 인상 슬로우다운 시작된 건 아닌가 바람이기도 하고 예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10월 달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그때 엄청나게 마켓이 반응을 했었잖아요. 하루에 뭐 5.5%가 S&P 500가 10일이었습니다. 올라가서 2020년 이후에 하루에 상승폭으로는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내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봐야지 되고요. 투자가들은 이자율을 이제는 조금씩 그 올리는 폭을 일단 줄이는 것으로 0.5%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언제 조금 더 내려서 표준이 0.25%잖아요. 한번 올릴 때. 그래서 0으로 가나? 이런 기대들을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과 더불어서 말하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훨씬 많이 보고 있고 그럭저럭 2022년이 이제 오늘 며칠입니까? 12일 한 달 남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럼 얼만큼 남은 건가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2023년도에 국민들이 어떠한 그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지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CBS의 그 60미닛에서. 그랬더니 경기 침체 그 위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제 본인의 시각은 계속 초지일관 언젠가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지금 전해드리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그 올림픽 또 그 패럴림픽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수잔 라이언스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젠가요 그젠가요 FIFA 위원장이 한 얘기와 국제올림픽위원회 그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지난주에 제안한 것과 거의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하계 올림픽에 나오도록 허용을 해야지 된다. 2024년이잖아요. 동계가 2022년 베이징에서 있었고 파리 올림픽에 허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길게 그 실렸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상황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금지해야지 된다. 뭐 미국도 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뭐 미국 반응까지는 아직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떠한 그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고 러시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독재자가 그 지금 그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 벨라루스에 대해서 러시아 군인이 침공하기 훨씬 쉽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고 하니까 같이 이거 금지해야지 된다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으로 가는 겁니다.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외무장관이 바흐의 제안을 비난하면서 스포츠 전범인데 러시아가 그런 나라를 신분을 세탁하도록 하네. 스포츠를 이용해서 그러면 또 뭐 공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입장이 다르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한 10개월 정도 온 때의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선수들이 무슨 죄냐. 선수들은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그 기간 동안에 오랜 동안을 갈고 닦아서 한 번 나갈 수 있을지 전혀 한 번도 못 나갈 수 있을지를 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운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 조건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갈 때 러시아가 러시아 국기를 든다던가 아니면 러시아라는 그 국가 이름을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못하게 했고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참가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러시아를 상징하는 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당연히 국기를 없고 아무튼 러시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이 다만 그 선수들의 그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선수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세계 그 올림픽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전에 그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도 그 파리스 올림픽에 2024년도에 참가해야지 된다는 게 이제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호두까기 인형 그 발레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른 나라에 그런 것 좀 금지해 달라 하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 뭐 뉴욕에 특히 뭐 뉴욕 시립 발레단 같은 경우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1년에 5주일 하는 게 1년 365일 전체의 그 수익의 45%를 차지한답니다. 처음 같으면 어림없었죠. 전쟁 초기에는 그 푸틴의 지지자인 뭐 예술가들 전부 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이런 데서 내쫓았잖아요. 뭐 유럽에서도 전부 그렇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새벽에 여러분들 나오실 때 무척 추우셨죠. 새벽에 제가 나올 때 저는 뉴스 하는 사람이니까 마침 또 라디오에서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그 러시아의 그 기간 산업 공격 때문에 춥고 물도 안 나오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덜덜덜덜 떨어야지 되는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아무튼 했습니다. 그 추운 속살을 어떻게 겨울에 채울 것이고 차디찬 바람을 외풍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오늘은 이제 G7 정상들이 이 컴퓨터로 만나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합니다. 벌써 25일이 됐네요. 우주항공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1 임무 완성. 무인 우주선 그 오리온을 그 지구로 달로 보내서 달 딱 그 표면에 안착하는 건 아니지만 한 79마일 떨어진 곳에서 계속 그 주변을 돌면서 25일 동안 탐사를 해서 어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그 해안에 딱 그 안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달과 지구 사이를 거의 몇 마일입니까? 이게 1000만, 10만 편, 239만 마일을 이상을 그 이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79마일이 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이고 결국은 인간을 이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는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르테미스 2의 임무가 2024년도에 이제 그 달 주변 여전히 돌고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아르테미스 3 달에 딱 그 이제 딱 그 붙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여성과 그 유색 인종도 달에 보낸다 하는 거잖아요. 이 임무를 첫 번째 단계를 완성을 한 겁니다. 아폴로가 17호였었죠. 아폴로 17호 임무 그게 한 50년 만에 이제 우주 비행사들을 다시 이제 달에 발을 딛게 하고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상상력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또 하게 될 겁니다. 2024년 아르테미스 2 임무 2025년이 3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그 모든 방송에서 전부 캐런 베스 LA 시장의 새로운 취임을 얘기하고 그리고 LA 시장이 연방 그 하원 의원의 경험도 있고 하는데 홈리스 피플 이 문제를 과연 처리할 수 있는가 그동안의 여러 경험으로 그것을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말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럴 때 조금 피곤하다, 잠 못 주무시죠?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죠? 할 때 평소에 약했었던 건강 이게 이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뉴욕타임스의 골프 저널리스트가 카타르 그 취재하던 동안에 50살도 안 됐거든요. 유명한 그 골프 그 저널리스트가 숨졌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항상 건강 신경 쓰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